실패를 되물려주고 싶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흥민한테 다 주고 싶었던 거야. 그랬대. 삶에서 후회했던 것만 뽑아서 흥민이에게 주었다. 꼭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뭔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님이라 그러면 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. 내 소원이 손흥민 아빠처럼 되는 건데 진짜예요. 책 꼭 쓸 거야. 살아 드리볼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. 안녕하세요, 꽁TV 김병기입니다. 집사람 김산입니다. 제가요 꽁병지 TV에서 토트넘 경기를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우리가 4년 동안 리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첫 해째부터 지금까지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, 근데 궁금했던 것은 그 아빠에 대한 그 존재감은 알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막 훈련시킨 게 있었거든. 근데 그걸 아버지가 근데 뉴스만 통해서 들었지 어떤 방향,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치는지 잘 몰랐단 말이야. 드디어 책이 나왔어.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. 아니, 근데 다 기본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근데 내가 골키퍼 시킬 때 기본 훈련부터 철저하게 시키잖아. 근데 나 이 얘기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. 뭐냐면 기본을 철저하게 잘하게 되면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디테일들이 나오거든. 그 기본이 안 됐으면 수행 능력이 엄청 떨어져. 근데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기본에 시작한다는 말이 많은데, 그 손흥정 아빠는 인생 스토리에서도 이 얘기를 다 담고 있더라고. 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을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딱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있기까지는 참 준비된 아빠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선수다. 지금 수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된 아빠의 어떤 노력이라 그러잖아. 나도 그 이해되는 게 아빠가 선생을 했으면서 사실 그 국가대표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엘리트 코스 다 밟았던 건 아니거든. 그 다음에 뭐 국가대표가 성공된 스토리를 뭐 이렇게 밟은 것도 아니었는데, 주변에 왜 이제 동시대 운동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흥민이 아버님은 나한테 선배님이시지 엄청나게 터프한 스타일 운동했다 그러더라고.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했다 그러더라고. 계획적이고.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건 나는 좀 와닿는 게 아빠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, 아빠가 벌써 그 경험치로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. 제목도 제목이지만 내용을 잘 읽다 보면 아빠는 자기 자신에게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자기한테 엄격한 사람, 그런 분이었는데 손흥민이 축구에 재미를 붙이기까지, 거기까지 데려다 주기, 또 거기서 스스로 하기까지, 그 다음에 의식을 갖기까지, 아빠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이를 지도를 하셨더라고.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책 안에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게 딱 이렇게 와닿아요. 그러면 이거는 선수들 뚫게 되는 거지만 아빠 엄마들은 먼저 읽으셔야 되겠네. 그렇지. 보면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 어른들보다 나약하지 않은데,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서 나약하다기보다 어른들은 생각이 많은 게 문제인 거지.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질 않아서 때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기도 하는데,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세우고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침서가 될 만한, 꼭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뭔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님이라 그러면 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나 이 챕터에 보면 자 1딱이 성찰이야, 성찰. 굉장히 깊은 단어. 근데 그런 것 같아. 아빠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되짚어 본다는 얘기잖아. 여기 성찰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막 이런 단어잖아. 근데 그랬대. 삶에서 후회했던 것만 뽑아서 흥민이에게 주었다.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, 그렇지. 그런 것만 잘 갖추어지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본인은 그걸 가르쳐줄 아버지가 없었던 거야. 근데 흥민한테 아빠가 있었던 거야. 성찰하는 아빠가 있었던 거지. 그렇지. 야,
이게 인생 지침서처럼 이렇게 흥민이의 어떤 스토리가 완성되기까지의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나는 거예요. 이걸 읽으면서 공감이 갔던 게 물론 이분은 아버지고 나는 엄마지만 나 역시도 환경은 다르지만 돌아보면서 내 어린 시절에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버지 이런 글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. 어른한테도 지침이 될 만한 책이라 그래야 될까? 나는 나의 축구 이야기가 싫다. 이 챕터의 그 내용들은 딱 느낌이 와. 나는 나의 축구 이야기 싫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보통 축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과거를 돌아보잖아. 그 후회되는 거지. 근데 그 후회되는 게 아예 아까워, 안타까워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축구를 딱 떠나는 사람들이 많어. 진짜 안타까운 거지.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됐던 지도자 선생님이 됐던 선배가 됐던 멘토링을 정말 누군가가 잘 해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아빠는 그걸 잊지 않고 자녀 교육에 적용을 시키는 거지. 그렇죠. 그 실패를 되물려주고 싶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흥민한테 다 주고 싶었던 거야. 이 아버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. 본인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아들을 둘 수 있었던 거지. 만약 이 아버지가 축구인으로서 굉장히 어떤 이런 명성을 진작에 얻으셨다 그러면 흥민이 같은 아들이 나올까? 그러니까. 그다음에 또 이 제목도 그래.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긴다. 그러니까 맞아.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가 있는 세상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축구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.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돼 있어 가지고 그 기회를 날리는데 문제 그걸 알아. 모르고 날린다는 거야. 근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딱 잡어. 근데 기회가 왔는데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날리는 경우. 이게 뭐냐면 이 기회가 진짜 우연찮게 오거든. 근데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아이 설마 오겠어라고 하다가 그 기회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.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삶이었고 그렇게 삶이 쌓여서 실력이 성장한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거지. 근데 여기에 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운칠기삼이라는 게 비슷한 표현인 거야. 맞아. 운이 7이고 기가 뭐 기술이 3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준비가 되는 사람한테 그 운이 따라오는 거지. 오빠도 그렇잖아. 예전에 프로팀으로 발탁됐을 때 그때도 생각해 보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운이 왔을 때 있었던 그 기회를 잡은 거지. 그렇지. 없던 기회가 생겼더라. 그렇지. 비슷하게 가야만 그게 슈팅이 되고 골이 되는 거고 또 빠른 몸을 가지고 있어야 선방이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운이 따라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. 운칠기삼이 정말 행운처럼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노력 속에 그 행운이 따라오는 것이야. 맞아. 흥민이가 어렸을 때 그런 행운이 또 있었던 거야. 근데 그 행운을 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. 이강이라고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. 그 친구가 17세 언뜻 때는 얘가 오히려 주전이었고 흥민이가 사실은 약간은 서버 같은 역할이 있었어. 그랬던 추억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강도 운이 따르고 기술이 또 받쳐주고 부상이라든지 이런 기회들까지 다 잡았으면 지금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 돼 있었을 테지. 여러 가지 사안들이 손흥민 선수는 그때 대한축구협회 해외 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 운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또 게임을 뛸 수 있는 기회도 그때 이강 얘기 듣기로는 약간 행운이 있는 그런 기회였다 그러더라고. 근데 그게 먹혔다 그러더라고. 빠르고 돌발력 있고 그러면서 그 기회를 딱 잡았던 거야. 그러면서 이제 그 기회 속에서 대표팀 발탁되고 해외 나갈 수 있는 미끄럼이 생기고 본인은 또 자신감이 생기는 동기부여도 먹었고.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. 그렇지.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정말 그림자 같은 아버지야. 그렇지. 그리고 아빠가 거의 매 경기 지금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경기 구경을 하시거든. 막 그 원인과 결과와 음. 모든 거를 나중에 다 파악을 하셔. 그러니까 아버지는 경기를 즐기는 것보다는 걱정하면서 다 보신다는 거야. 어쨌든 손흥민은 주 공격수고 부상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고비들이 늘 왔었던 거야. 그래서 스프린트 하게 되면 놀라고 부딪혀 넘어지면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손흥민 선수의 장단점에 대한 파악들까지 다 했었으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한데 아버지는 그런 사고를 잃지 않으시고 또 객관적으로 좀 보는 안목도
이제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. 그분도 내가 공감이 갔어. 내가 골키퍼 와이프라서 축구 규칙을 잘 몰라. 근데 응원을 했다라기보다 부상에 대한 염려. 하프라인만 넘어오면 이제 남편이 다칠까봐 염려를 해왔었는데,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당연히 나보다 더 했을 수도 있지.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부모님 심정, 그 와이프하고 또 틀린 거니까. 그러니까 나는 아빠의 노력이 보이는 게 손흥민이 딱 다치잖아.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 그런 맞아. 치료 프로그램을 딱 가지고 들어가. 맞아. 근력 부상 딱 당하면 한국에서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. 내가 아는 후배야. 알잖아. 안덕수라고. 알지. 바로 날아가.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부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들어왔을 때 좋은 경기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고비를 맞느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들어왔을 때 더 잘한다는 말이야. 이건 뭐냐면 부상에 대한 것들까지도 관리에 들어가서 더 잘한 몸으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 흥민이도 워낙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 뒤에 그림자처럼 아빠의 노력이 엄청나게 그치. 포함되어 있다. 그 많이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시고 이해를 이거는- 하셔야만 맞아.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손흥민 선수가 신체적으로 어떤 불운이 왔을 때 그 긍정의 힘으로 딛고 일어나는 거, 그런 거 다 아버지가 멘토를 해주기 때문에 준비된 아빠와 어, 준비된 길을 따라가는 손흥민 선수의 그 케미가 너무너무 좋은 게 보통 보면 유럽파에서 유럽 리그를 잘하는 선수들 보면 팀에서 에이스급 하잖아. 감독과 마찰 생기는 경우 많고 그렇죠. 팀 종료들하고 불화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.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여러 감독들을 만났을 때마다 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선수단 분위기를 보면 항상 이끌고 가고 있고 동료들하고의 어떤 관계들이 친밀감을 엄청나게 잘 나타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봐.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릇이나 사고의 그릇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연하게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걸 만들어 줬겠지. 이 책의 서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아버님이 누리시는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그냥 더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, 아무튼 내가 보는 손흥민 선수는 정말 아버지에 의해서 성장한 선수다. 정말 훌륭한 아버지 아래서 정말 훌륭한 아들이 나온 거지. 네, 그래서 선수들 때가 되겠지만 이 시대의 아빠 엄마들은 꼭 필독을 하시면 실패의 간극을 줄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. 참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게는 있지만 아버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에 손흥민 선수가 따라가지고 하는 게 서로 부자지간에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제 자기 쿼타가 됐겠지, 이렇게 같이 온 거겠지.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책장도 무겁지 않아요. 되게 쉽게 읽히거든요. 읽다 보면 배움이라는 게 남아요. 있어요. 그리고 플랜도 이렇게 조금 길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우리 막내 그렇게 한번 키워볼랍니다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독. 아이가 봐서는 공감할 수 없는 얘기고,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박세리 선수 아버지도 떠올랐고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종범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드러나진 않았잖아. 그 아들이 정말 그렇게 이제 명성을 얻어가고 있지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보여준 뭔가 그게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런 거를 물려받았을 거고, 정말 위대한 선수 뒤에 정말 더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야. 이분은 선수 생활을 실패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런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단단해지시려고 그런 걸 경험을 하신 거지. 실패가 아니지. 굉장히 이거 보고 나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.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이분처럼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. 책을 통해서?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. 성찰도 뭔지 알고 고찰이 뭔지도 아는데 정말 아이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. 그래서 아이하고 조금 더 친밀해진 다음에 어떤 서로의 계획을 얘기하고, 정말 우리는 애들보다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잘 볼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
아이가 적응이 돼 나가게끔 그 인내가 나한테부터 필요한 거지. 나도 나중에 우리 둘째 프로 무대에 가거나 국가대표 되거나 그러면 나도 꼭 책 쓸 거야. 내 소원이 손흥민 아빠처럼 되는 건데 진짜예요. 책 꼭 쓸 거야.